안녕하세요, 린다입니다. 제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5주 전에 아이 장난감을 밟고 미끄러 넘어져서 왼쪽 발목 2곳의 골절 수술과 한 곳의 인대 재건수를 받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5주차에도 붓기는 여전하답니다. 아무래도 여름이라 집에서는 매일 발까지 씻는 가벼운 샤워 후에 발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동안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앞뒤로 발가락 움직이기, 가능한 범위에서 발목을 살짝 움직여주는 운동도 자주 해주고 있는데요. 통증이 없는 범위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상처가 완전히 마르면 상처 재생 연고를 바르고 얇은 거즈를 덮어 밀착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리를 들어서 허벅지를 단련시키는 운동도 해주는데, 수술하지 않은 오른쪽 다리에 비해서 수술한 왼쪽 다리의 근육이 점점 빠져가는 게 잘 보이더라고요. 5주차 정도 되면 병원에 소독을 받으러 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지가 떨어지는 동안 집에서 저는 상처 재생 연고 같은 것을 구매해서 이틀에 한 번씩 꾸준히 발라주고 있답니다. 원장님께서는 이런 연고는 상처 회복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도움이 되는 연고가 너무 비싸서 저는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이 연고를 선택했는데, 원장님 말씀처럼 크게 상처 회복에는 도움이 되는 연고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샀으니까 매일매일 꾸준히 이틀에 한 번씩 발라주기는 했어요. 저는 상처 재생 연고를 바르고 항상 얇은 거즈를 덮어 딱지 보호를 해주었습니다. 사실 매일 같은 날 같지만 저는 하루 또는 이틀에 한 번씩 꼭 촬영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의 종아리 근육이 빠져서 말랑말랑해진 모습을 남기고 싶어 촬영하였고, 상처는 하루하루 열어볼 때마다 아주 약간씩은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에 드는 회복 속도는 아닌 것 같아서 많이 아쉬워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술 부위에 새살이 돋아나고 있어서인지 밤마다 저는 굉장한 간지러움에 시달렸는데요. 이럴 때마다 냉찜질을 하고 있으면 너무너무 시원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 만족스러웠어요. 저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편이라 상처가 습기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선생님 말씀을 듣고 항상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씻고 선풍기 앞에서 발을 말려주었어요. 이제 어느 정도 말렸더니 상처가 좀 완전히 말란 것 같아. 이 주 만에 하는 외출은 바로 병원으로 가는 거고요. 남편이 연차를 내줘서 함께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병원까지 목발 짚고 올라오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달 이상을 오른쪽 다리로만 지지하고 충격을 주는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발목과 무릎의 통증이 심하여서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줘요. 5주차에 병원을 방문해서 확인한 것은 고정해둔 철심의 상태들이 그대로 잘 있나 확인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사실은 이 보조기가 굉장히 무겁고 답답한데요. 진료 때 원장님께 이 보조기는 밤에 잘 때는 좀 풀러도 되냐고 여쭤봤더니 최대한 풀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셔서 그 말씀을 들으니 잘 때는 더 이상 풀 수가 없겠더라고요. 발목 관절 수술 받으신 분들 모두가 늘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걸
뽑으라고 하신다면 발 상태를 확인하는 거를 뽑으실 것 같아요. 저도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 보조기를 벗고 나서 상처가 어떤지 밤새 좀 회복은 됐는지 확인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코스예요. 현재 저는 대부분의 많은 육아를 친정어머니께서 집에 오셔서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아이를 재울 때는 그나마 제가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내리고 재울 수 있어서 엄마가 잠깐 쉬시라고 아이를 재울 때는 제가 토닥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발목 관절 2군데도 골절이 되었지만 인대까지 손상된 거라 인대 재건수를 위해 이렇게 수술 앞쪽 부위도 같이 절개를 했었던 건데 그쪽에 있던 상처는 이제 떨어져 나가고 이제 외측에 아래쪽에 있는 이 상처만 잘 아물면 될 것 같더라고요. 소독하고 다리 상처 좀 살핀다고 잠깐 숙이고 있었더니 다리의 색깔이 빨개질 뿐만 아니라 6주차에는 근육 빠짐이 더 확실하게 눈으로 보여지더라고요. 왼쪽 다리가 이상해도 할 건 해야죠. 바로 냉찜질 처방 들어갑니다. 수술 후 1달 이상은 냉찜질이랑 다리 올리기를 하라셨는데 그 이상의 시간 동안 필요한 것 같아요. 짬내서 다리 들어 올려서 허벅지에 빠진 근육을 보충해주는 시간을 가져요. 안 그래도 출산하고 찐살이 어마어마한 상태에서 다이어트를 하다가 이렇게 사고가 나서 운동을 멈추니 제 몸에는 체지방이 더욱더 붙어만 가요. 등살도 엄청 많이 늘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운동은 발가락 오므렸다 펴기, 다리 들었다 내리면서 복부, 코어 강화시키기 등등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만 좀 해주고 있는 상태랍니다. 여러분, 정말 불가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리가 이런데도 미용실에 파마를 하러 온 거 있죠. 물론 남편이 미용실 문도 열어주고 다리에 받치는 이런 의자도 구해다 주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컬을 보자마자 미용실에 목발 짚고 온 보람이 있더라고요. 멀리까지 와서 머리한 보람 최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7주차 시작인 것 같아요. 주말에 무리하게 움직여서 파마까지 했더니 쉬어주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쉬고 나서 저처럼 이렇게 누워서 할 수 있는 운동도 따라해보세요. 이 운동은 허벅지 근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지금 이 운동은 엄지발가락으로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고 또 반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고관절의 운동성을 늘려주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계속 쓰지 않는 왼쪽이라서 움직임을 까먹지 않도록 이렇게 누워서 수시로 움직임을 해주면 고관절에도 도움이 되고 복부 근육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전에 큰아들 어린이집 가기 전에 이렇게 앉아서 다리를 쭉 뻗은 상태로 아들이랑 잠깐씩 놀아주는데요. 같이 퍼즐도 맞추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요. 얼른 어린이집 가야지. 아무리 기부스를 했어도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서 하자고 했잖아요. 저는 무릎 꿇고 앉아서 이렇게 팔굽혀펴기를 소파에 기대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 살이 많이 쪄서 스트레스인데 운동하면서 조금씩 제 몸을 다듬어가는 중이라 생각하며 틈날 때마다 하고 있답니다. 이 운동은 목발 짚고 다니는 분들한테 좋은 운동이 될 것 같아요. 저도 목발을 집어보니
항상 가슴 쪽으로, 겨드랑이 쪽으로 근육이 짧게 써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깨 통증이 유발될 수 있어서 이렇게 뒤로 어깨를 벌리는 운동을 계속해서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쾌차하세요.